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징계 취소와 집행정지 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직 2개월을 받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논란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보다 더 끈질기게 윤석열에 대해서 압박의 목소리를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 오후 9시 20분에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했다는 걸 밝혔고요.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제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이미 저런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진짜 염치가 없는 건 뭐냐면요. 저렇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 네 가지가 징계위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거다. 의무 위반한 행위를 한 일 없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혀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국민의힘과 적폐 세력들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있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한테 지지율 다 뺏겨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자극적인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윤석열이 큰다는 것은 안철수 씨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측이 무너지는 것과도 마찬가지기에 꽤나 자존심 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철수 씨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다 윤석열이 흡수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은 어떤 주자도 없는 거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서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저렇게 본인만 옳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총장을 하니까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고 자제를 못하는 거겠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 다음 단계의 검찰개혁 시즌2가 됐고요. 중요한 건 저렇게 배응망덕하게 본인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 4가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은커녕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대통령한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군. 21세기 쿠데타다. 진작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이 정도면 세금 금만 축내고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윤석열 씨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도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가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고요. 언론에서는 계속 이젠 대통령과 한판, 추미애 윤석열 가고 문재인 대 윤석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무리해서라도 완성시키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급을 문재인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저렇게 VS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참 저 아래에 있는 검찰총장이 정책에도 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의 항명이 맞는 표현입니다. 항명을 넘어서 이제는 징계까지도 걷어차려고 하고 있고요.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본인을 저렇게 임명해준 대통령을 두고 등에 칼을 몇 번을 꽂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보소 범죄자랑 대통령이랑 대결이라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1%의 친일 매국노들과 거기에 세뇌된 국민들의 오랜 역사를 반드시 물리칠 거라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를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윤석열 해임, 정직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시스템 개혁, 제도 개혁이 중요한 본질입니다.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윤석열은 그 안에 널려있기 때문에 윤석열 하나를 두고 개혁에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제도를 완벽하게 바꿀 때까지는 검찰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석열의 문제인 것이지 검찰이 바뀌었다고 볼 수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민 단장은 새 수사청에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선 저렇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심지어 보시다시피 주호영 씨는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고 비꼬면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명색이 원내대표인데 저렇게 말뱉는 수준이 참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언론 어디에도 막말이라는 코멘트 하나 없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장제현 씨도 최근에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었다면서 관전자 코스프레로 일관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가려져 있던 독재 정권의 민낯을 봤다고 하는데, 장제현 씨, 진짜 독재 정권이었으면 당신처럼 막말하는 사람, 그 아들 음주뺑소니 사고 났을 때 그렇게 조용히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내뱉었으면 좋겠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 정직당한 윤석열 씨가 조남관 씨와 2시간 동안 식사 회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조남관 씨가 제대로 뒤통수를 쳤죠. 징계는 과하다면서 어느 순간 윤석열 입장에 확 섰습니다. 그나마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어 보였던 조남관 씨가 결국에는 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그 한계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러니까 검찰 출신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사까지 하고 이런 게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대놓고 지금 뒤에서 사실상 정직을 당했음에도 총장의 행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충분히 지시할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최근 징계위에서는 이 판사 사찰 관련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며,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태도를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를 못하게 했던 수년 전 본인의 상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듯이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징계위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이 사안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무슨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에 징계위를 향한 따끔한 지적과 비판도 당연히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SBS 권언유착이라는 터무니없는 보도에 MBC에서 오보를 정정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MBC 강하게 나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올해 2월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SBS는 권언유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증명 책임이 SBS에 있고 제보자 X와 통화한 직원은 기자가 아니라 PD수첩의 PD였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BS 보도를 신속하게 바로 잡으라며 합당한 조치를 안 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죠. 언론도 이렇게 해야 변합니다. 또 MBC에서 징계 의결서 관련해서 이렇게 심층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도 법무부 징계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씨가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무려 2,700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MBC 보도 이후에는 8일 동안 110회나 연락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도대체 무슨 어떤 얘기들을 저렇게 주고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이 벌써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7만 5천 명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아마 10만도 금방 넘을 거라 보이고요. 20만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빠르게 2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언플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 개혁을 시스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